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지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의혹에 대한 영상에 답글로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강의 사례로는 보물 같은 회사입니다. 분석하기 시작하면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만 한정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셀트리온 3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12월 11일 YTN이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이 많았죠. 왜 하필 지금? 삼바 거래 재개된다고 하니까 그 타이밍에 바로 셀트리온 감리야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었던 건데 왜 저 시점에 저런 기사를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올해 2분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을 1837억 찍고 매출 원가랑 판관비 뺀 영업이익은 152억이 났습니다. 근데 저 매출액 1837억 안에 라이선스 수익이라는 게 21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수익이 뭐냐? 저건 판권을 매각해서 생긴 수익입니다. 근데 이걸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논란인 거죠. 만약 저걸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면 152억 흑자가 66억 적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사가 영업손실 난 걸 숨기기 위해서 저걸 억지로 매출액에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려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쉽게 말해서 제조사와 판매사의 관계입니다. 셀트리온은 약을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넘기고 헬스케어는 이 약을 전 세계에 판매하죠. 셀트리온이 만든 약에 대해서는 헬스케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판권 중에서 국내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을 셀트리온에게 매각한 겁니다. 이게 잠깐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든 약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사왔다고? 자기 걸 자기가? 아니 왜? 자, 처음에 이 권리를 줄 때는 그냥 계약만 하고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돈 주고 되사온다? 자, 이게 가능하긴 합니다. 삐딱하게 보면 한없이 삐딱해지니까요.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손님이 많아지면 권리금이 생기죠. 그럼 다음 임차인한테 이걸 권리금을 붙여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차인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 이 점포 권리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이제 와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죠. 마지막 임차인 보세요. 자기는 권리금을 몇 억 주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걸 다음 임차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 그럼 건물주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잘못된 거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판권을 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라 그냥 계약만 맺었는데 그동안 헬스케어가 열심히 마케팅하고 영업해서 이 판권의 가치를 키웠으면 이걸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권리금 요구하듯이 원주인한테 판권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임차인끼리 몇 번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면 대강의 시세가 있을 텐데 권리금 없이 임대차 체결한 다음에 바로 그 상태에서 건물주한테 다시 넘어오는 거라. 어쨌든 이 판권을 매각했는데 이걸 영업수익으로 봤습니다. 근데 금감원의 지적은 이걸 팔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영업 외 수익이지 영업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계 기준은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으로 나눕니다. 영업수익을 보통 매출액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은 회사의 주된 영업에서 나온 수익이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면 매출액 영업수익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사무실에서 쓰던 의자를 새 걸로 바꾸고 그 쓰던 걸 중고로 내다 팔았다? 이 중고 의자를 판 건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의자 파는 걸 주업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쉽게는 재고자산을 갖다 팔면 매출액이 되고 집기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팔면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회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무형자산을 가져다 팔아도 영업 외 수익으로 봐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매매해도 업종이 금융업이 아닌 이상 영업 외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가져다 파는 것만 매출액이 되고 나머지는 내다 팔면 모두 영업 외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헬스케어가 약을 갖다 팔면 매출액이지만 약을 팔 수 있는 판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니까 무형자산 매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봐야지 이걸 왜 매출액에다 넣어가지고 영업적자를 흑자로 바꿨냐, 분식 아니냐.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저 판권이 헬스케어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었다? 그럼 무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이 될 겁니다. 근데 저 판권이 무형자산이라고 잡혀 있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저게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서 자, 무형자산은 자기가 만들어낸 건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면 이게 정확히 얼마짜리라고 평가해서 자산으로 잡기가 애매해요. 자, 뭐 그래도 어쨌거나 재무제표에 잡혀 있던 아니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파는 게 매출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렌터카 회사 생각해 보시죠. 렌터카 회사가 고객들한테 빌려주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게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입니다. 자동차가 자기들 설비죠. 근데 이게 렌탈 기간이 끝나면 그걸 중고차로 팔아요. 우리 신차장한테 장기 렌트로 차 사면 계약 기간 끝났을 때 반납할지 인수할지 결정하거든요. 고객이 인수한다? 그러면 고객에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렌터카 회사 매출액으로 잡혀요. 설비로 잡혀있던 유형자산인데 이걸 팔면서 매출액이 됩니다. 매출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팔 때 이걸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대체를 한 다음에 바로 재고자산으로 파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이었지만 팔기 전에 재고자산으로 바꾸고 매출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판권은 무형자산이고 매출액으로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만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 정관 보면 회사 사업 목적에 자동차 매매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파는 것도 우리 회사 주요 영업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실무적으로도 이게 주된 영업이냐 아니냐 따질 때 회사 정관을 많이 확인합니다. 회사가 본사 건물 1층에 커피숍이나 은행한테 자리 대주고 임대료 받잖아요. 이 임대 수익이 회사의 영업수익이냐 아니냐. 보통 회사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면 영업수익으로 보고 아니면 영업 외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번에 해명할 때 회사 정관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애매해요. 사업 목적에 판권의 매각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데 자, 마지막에 써놓는 이 문장은 어디나 다 써놓는 문장이거든요. 그냥 마지막에다가 기타 등등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회사 정관 사업 목적에 판권 매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또 하나, 계속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리스 회사가 중고차를 파는 건 매년 계속 생겨나죠. 부동산 임대 수익도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영업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스케어가 판권 매각을 계속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좀 있죠. 어쨌거나 쉽게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닙니다. 영업수익으로 볼 수도 있고 영업 외 수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뭐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 외 수익이 맞다 하더라도 분식했다, 사기다? 글쎄요. 자, 이게 중요한 분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격도 봅니다. 같은 100억 분식이더라도 있지도 않은 매출, 팔지도 않은 걸 매출 100억 잡는 분식이랑 영업 외 수익으로 잡을 걸 영업 수익으로 잡은 분식이랑은 질이 다르죠. 이건 그냥 계정분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 기차 탈 때 표를 안 끊고 무임승차한 거랑 표는 끊었는데 열차 칸을 착각해서 남의 자리에 앉은 거랑 둘을 같이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저게 영업외 수익이 맞다 하더라도 그럼 자리를 잘못 찾아 들어간 거지 무임승차를 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떻게든 헬스케어가 영업이익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영업이익이 나야 관리 종목이 안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중요하죠. 근데 헬스케어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2분기에 꼭 영업이익이 필요했다? 그런 건 객관적인 이유가 짐작이 안 됩니다.
물론 헬스케어가 은행이나 어디 가서 돈 빌리면서 영업이익을 계속 내는 조건으로 빌렸다?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차입금 자체가 많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의도된 분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업 손실이 생기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부담돼서 그래서 영업이익을 만든 거라고. 헬스케어가 재고가 되게 많은데 영업적자가 나면 어라? 제품 팔아서 적자 났어? 그럼 저 재고자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팔아봤자 손실 난다며. 이게 부담된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건 회계처리나 감사를 물러보는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을 때 영업이익이 나면 안 잡고 영업손실 나면 잡는다? 그렇게 대강대강 덩어리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구분합니다. 야, 이 제품 판매 가격 얼마야? 팔면 수수료랑 부대비용 빼고 얼마 남는데? 원가는? 이걸 품목마다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거랑 이거는 팔아도 손해네? 그럼 이건 평가손실 잡자. 이렇게 하지. 이 회사 판권 매각해서 영업이익 났네? 어쨌거나 영업이익 났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안 해도 되겠네?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안 잡으려고 억지로 영업이익을 냈다? 이건 쉽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헬스케어가 2분기에 꼭 영업이익을 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삼바처럼 뭔가 내부 문건이 폭로돼서 이유가 드러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회사가 주가 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게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영업손실 났다 그렇게 발표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잠깐 주가가 휘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주가 잠깐 휘청할 게 겁나서 영업이익 난 것처럼 만든다? 글쎄요. 한 가지 찝찝한 건 예전부터 셀트리온은 주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가 관리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는 주가 관리하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회사가 주주 친화적인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회사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죠. 근데 주가를 직접 관리할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아니 회사 투명하게 운영해서 주주한테 공개하고 이익 나면 그걸로 배당해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하고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 주가는 알아서 관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럼 저는 더 고마워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이 회사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주주들을 팬클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매도 세력과 싸우겠다? 왜 그렇게 하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가 떨어지는 걸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면 실적으로 보여주고 주주한테 성과를 내서 이익을 나누면 되죠. 사실 당장에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회사 영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아니, 주가라는 건 주주끼리 거래한 가격이잖아요? 주주 A가 주주 B한테 판 겁니다. 그걸 얼마에 팔던 회사에 돈 들어오는 건 없어요. 주주끼리 문제지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회사가 주주 간에 하는 거래를 들여다보고 쌍심지를 켤까요? 회사가 관리할 건 영업을 관리해야지 주가를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주가를 얼마 이상으로 꼭 유지할 테니 투자해라. 뭐 그렇게 각서를 썼다거나 아니면 조만간 주식 새로 발행해서 팔아야 되겠다. 증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이상 왜 주가를 관리하려고 하지? 뭐 어쨌거나 현재까지 제 결론은 회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영업이익을 만들었어야 했다? 이런 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영업수익으로 보고되든 아니면 금감원이 지적해서 영업 외 수익으로 돌리든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건요. 저게 영업수익이냐 영업 외 수익이냐가 아니라 어쨌든 제품 팔아서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자꾸 분식이냐 아니냐 OX 문제로 보고 회계 처리에 집중하는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회계가 중요한 건 회계 처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뭔가 다른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권 매각 수익이 영업이익이냐 아니냐 이거랑은 상관없이 제품 팔아서 손실 난 건 맞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재고입니다. 제품 팔아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잡힐 거거든요. 근데 알려진 대로 헬스케어는 이 재고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가 손실 잡아버리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게 어닝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나눠서 2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